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급팽창 이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우주 배경 복사, 우주 망원경 관측의 최신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급팽창 우주와 가속 팽창 우주를 포함하는 빅뱅, 즉 대폭발 우주론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기존의 빅뱅 우주론의 한계인 우주의 지평선 문제와 평탄성 문제, 그리고 이것들을 설명하는 이론인 급팽창 혹은 인플레이션 이론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우주 배경 복사 등 관측 결과가 예측각과 일치함으로써 빅뱅 우주론은 정설로 인정됩니다. 현재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기원과 진화를 가장 잘 설명하는 이론으로 이 빅뱅 우주론은 허블 법칙에 그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허블 법칙은 외부 은하의 후퇴 속도와 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그래프에서와 같이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는 빠르게 관측됩니다. 이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허블 상수로 그 단위는 km/s/메가파섹입니다. 이는 1메가파섹당 얼마만큼의 속도로 팽창하는지에 대한 물리량으로 우주의 팽창 속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허블 법칙에서는 이 값이 상수, 즉 변하지 않는 값입니다. 따라서 허블 법칙은 우주의 팽창 속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고 지난 수업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허블 법칙을 근간으로 하는 빅뱅 우주론 역시 우주의 팽창 속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한 이론입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빅뱅 우주론은 설명할 수 없는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우리는 여러 문제점들 중 두 가지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주의 지평선 문제입니다. 다음에 왼쪽 그림은 플랑크 위성이 촬영한 우주 배경 복사의 관측 자료입니다. 이 관측 자료에서 타원 형태의 가장자리는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한계, 즉 우주의 지평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 가운데는 관측자의 위치인 지구가 되겠죠. 지난 시간에서 배웠다시피 우주 배경 복사의 분포는 모든 방향에서 거의 균일하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측 자료를 통해 보고 있는 모든 지역은 우주 배경 복사 값이 균일한 값이 나와야 합니다. 그 중에서 정반대편에 위치한 우주의 지평선상 두 지점인 A와 B가 있을 때 이 두 지점의 우주 배경 복사도 거의 균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어느 두 지점 이상에서 나타나는 우주 배경 복사의 거의 모든 물리량이 균일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서로 상호작용하여 정보 교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상호작용이란 하나의 지점에서 출발한 빛이 다른 지점에 도착했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빛이 어느 지점으로 도달되면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 정보 교환이 되므로 우주 배경 복사의 분포가 균일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주의 지평선상의 A와 B의 우주 배경 복사 분포가 균일해지기 위해서는 A에서 출발한 빛이 B에 도착했어야 합니다. 이미 상호작용이 완료되어야 서로 균일한 우주 배경 복사 분포를 우리가 관측하는 것이죠. 즉, 우주가 빅뱅으로 탄생하고 지금에 이를 때까지 A에서 출발한 빛은 B에 도달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입니다. 빅뱅 우주론에서는 우주가 빛의 속도로 일정하게 팽창한다고 가정하고 있으므로 우주의 지평선인 A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는 138억 광년이고 A에서 B까지의 거리는 그 2배와 같습니다. 따라서 A에서 출발한 빛이 B에 도달되기 위해서는 우주의 나이의 2배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방식으로는 A와 B의 우주 배경 복사 분포가 균일하다는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우주의 지평선상 두 지점의 우주 배경 복사 분포의 균일성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빅뱅 우주론에 근거한 우주의 크기 변화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주황색 원은 우주가 빛의 속도로 일정하게 팽창했을 때의 우주의 크기, 즉 우주의 지평선을 나타낸 것이고 오른쪽의 원이 현재 우주의 지평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A와 B 지점은 앞에서 보았듯이 빛으로 상호작용하기에는 매우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보다 우주의 지평선 크기가 훨씬 작았을 때, 즉 초기 우주 때는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 정보 교환을 할 수 있었다면 지금의 우주 배경 복사 분포가 균일한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계산한 결과 초기 우주 때 역시 둘 사이의 거리는 빛으로 상호작용하기에는 매우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으로도 우주의 지평선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빅뱅 우주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두 번째 문제는 우주의 평탄성 문제입니다. 우주의 기하학적 구조를 관측한 결과 우주는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평탄하였습니다. 평탄한 우주란 공류를 전혀 가지지 않는 평면 형태의 구조를 말합니다. 평탄한 우주가 되기 위해서는 초기의 우주 밀도 값이 아주 특정한 밀도 값을 가져야만 되는데 이 특정한 밀도 값을 임계 밀도라 합니다. 만일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조금이라도 작다면 음의 공류를 가지는 열린 우주가 되고 조금이라도 크다면 양의 공류를 가지는 닫힌 우주가 됩니다. 이 말만 듣더라도 우주가 평탄할 확률은 작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특정한 밀도 값인 임계 밀도의 수치를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빨간색 선이 평탄한 우주, 즉 지금 현재 관측되는 우주의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 초기 우주의 밀도 값이 정확히 저 빨간 숫자의 값이어야만 평탄한 우주가 됩니다. 총 24자리의 숫자로 저기서 1만큼만 적거나 많더라도 열린 우주나 닫힌 우주가 됩니다. 하지만 초기 우주의 밀도는 하필 저 숫자였기 때문에 평탄한 우주가 된 것입니다. 이는 10의 마이너스 22승%의 오차도 없어야 된다는 말이며 빅뱅 우주론은 초기의 우주 밀도가 극도로 정밀한 값을 가지는 이유에 대해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우주의 지평선 문제와 평탄성 문제 등 빅뱅 우주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이론이 급팽창 혹은 인플레이션 우주론입니다. 급팽창 이론은 1980년 미국의 물리학자인 앨런 구스에 의해 발표되었는데 우주가 탄생한 후 1초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급속히 가속 팽창하여 현재의 우주를 만들었다는 이론입니다. 정확히 수치로 말하자면 빅뱅으로부터 10의 마이너스 36승초에서 10의 마이너스 34승초 사이에 빛보다 빠른 속도로 우주는 팽창하였습니다. 기존의 빅뱅 우주론과 급팽창 이론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세로축은 우주의 반지름, 즉 크기이고 가로축은 시간입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 변화이므로 우주의 팽창 속도와 같습니다. 먼저 기존의 빅뱅 우주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보다시피 기울기가 일정합니다. 허블 법칙을 근간으로 하는 기존의 빅뱅 우주론에서는 우주의 팽창 속도가 광속으로 일정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급팽창 이론에서는 급팽창 시기에 기울기가 매우 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급팽창 시기의 우주의 팽창 속도가 광속보다도 빨랐다는 뜻이 됩니다. 기존의 빅뱅 우주론의 이러한 급팽창 이론을 보완하게 되면 빅뱅 우주론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평선 문제와 평탄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평선 문제입니다. 다음은 기존의 빅뱅 우주론에서의 우주의 크기 변화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우주의 지평선이란 우주가 광속으로 팽창할 경우 우주의 크기로 빅뱅 초기의 우주의 지평선은 그 크기가 작았다가 광속으로 팽창하여 지금에 이르렀다는 것이 기존 빅뱅 우주론에서의 설명입니다. 현재 우주의 지평선상의 두 지점 A와 B는 빛으로 상호작용하기엔 매우 멀리 떨어져 있고 초기 우주 때 역시 빛으로 정보 교환하기에는 너무나도 먼 거리였습니다. 따라서 지평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급팽창을 적용했을 경우 우주의 크기 변화를 보겠습니다. 주황색 원은 앞서 보았던 우주의 지평선의 크기 변화를 나타낸 것이고 파란색 원은 실제 우주의 크기입니다. 이 우주의 크기는 급팽창 이론에 의하면 급팽창 시기, 빅뱅 후 1초도 지나지 않은 짧은 시간 동안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하였습니다.
따라서 급팽창 이전에 우주의 크기는 우주의 지평선보다 훨씬 작았고 그로 인해 모든 지역에서 정보 교환이 가능했던 거죠. 따라서 초기 우주 때 우주의 지평선 내 모든 지역은 빛으로 상호작용할 수 없었으나 우주의 크기 내 모든 지역은 상호작용이 가능했습니다. 빗금친 부분은 정보 교환을 통해 기본적인 물리량 분포가 균질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지역이 급팽창을 통해 우주의 지평선보다 커지면서 우주의 지평선상의 두 지점인 A와 B뿐 아니라 우주의 지평선 내 모든 지역은 급팽창 이전에 이미 정보 교환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관측되는 우주, 즉 우주의 지평선 내 모든 지역의 우주 배경 복사가 거의 균질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급팽창 이론으로 지평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급팽창이 일어나기 이전인 빅뱅으로부터 10의 마이너스 36승초 이전에는 우주의 크기가 우주의 지평선에 비해 매우 작았습니다. 하지만 급팽창이 일어나고 빅뱅으로부터 10의 마이너스 34승초가 흐르면 우주의 크기는 우주의 지평선보다 훨씬 커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급팽창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주의 크기가 아주 작았던 덕분에 우주의 모든 지역은 정보 교환이 가능했고 현재 관측되는 우주의 지평선상의 모든 지점의 우주 배경 복사는 거의 균질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평탄성 문제입니다. 초기 우주가 특정한 공류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급팽창의 결과 공간의 크기가 급격하게 커져버리면 관측되는 우주의 영역이 평탄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둥근 지구 위 사람은 지구에 비해 그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땅이 평탄하다고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빅뱅 순간의 우주 탄생 시점에 우주가 평탄하지 않더라도 급팽창으로 인해 공간의 크기가 매우 커지면 우리가 관측하는 영역 수준에서는 공류를 느낄 수 없는 평탄한 우주가 된다는 것이 급팽창 이론에서의 설명입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급팽창 이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